안녕하세요. PEG와 함께하는 마법 같은 연말정산 인적공제편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공제 요건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명의의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이고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연히 공제도 많을 것입니다.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비용공제 세 가지가 있고요.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되겠고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요건에 해당할 때 추가로 받는 공제입니다. 장애인, 경로우대, 한부모, 부녀자, 자녀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비용 공제는 부양가족 명의의 지출분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항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입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 안에 포함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박스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당연히 될 것이고요. 위로 부모님, 조부모님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하고요. 자녀 당연히 됩니다. 손자녀도 가능하고요. 형제자매도 되고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녀의 배우자도 불가능한데요. 다만 장애인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자녀의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위탁아동도 가능하고요. 기초수급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안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가능합니다. 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인데요. 인당 150만 원인데 본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나이, 생계, 소득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고요. 자세한 것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요건입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장애인은 해당 나이 요건에 상관없이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탁아동은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이어야 되고요. 기초수급자는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됩니다. 생계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어야 되고요. 배우자와 자녀는 생계요건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가능한데요. 주거 형편상 별거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용돈도 보내드리고 가끔 찾아뵙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건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는 일시탈거만 허용을 합니다. 취약, 질병, 근무, 사업의 사유로 일시 퇴거하였다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대상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을 보시면 6개 항목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비용으로 보시면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 이런 공제 금액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보시면 필요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사적연금이나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퇴직 양도소득을 보시면 퇴직소득도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고요. 양도소득도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부담공제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연초에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많지 않아서 가능할 거로 보는데 실제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이 퇴직금도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땅을 팔고서 자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원래 공제받던 것처럼 신고를 하지만 추후에 부당공제로 다시 신고하라는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어떤 특정 요건에 맞으면 추가공제가 되는데요. 소득공제를 보시면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고요. 세액공제에는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모친의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가 1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연세가 많으실 테니까 경로우대 100만 원이 되고 연세가 많게 되면 중증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고요. 2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소득 공제가 450만 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24% 세율 구간에 들어있다면 108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18만 8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소득이 많은 경우가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텐데요. 정확하게는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보통은 같이 사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게 되겠죠. 누가 더 부양을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제받는 사람이 공제받은 금액을 좀 나누어 주던가 아니면 서로 돌아가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공제 중 이제 소득 공제 부분입니다.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 공제가 추가로 되고요. 장애인인 경우는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복지카드가 발급되는 장애인이나 6세 이하의 발달장애 아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중증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양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자는 뭐 자녀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분양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는 총 금액 기준으로는 4,147만 588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 한부모 공제는 분야자 공제와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해당된다면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결혼 공제인데요. 일생에 1회만 가능하고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공제가 됩니다. 초혼, 재혼 상관없습니다. 50만 원을 공제받겠다고 위장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녀인데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니다. 금액은 25만 원, 두 번째는 30만 원, 40만 원인데요. 계산을 해보시면 한 명일 때는 25만 원, 두 명이면 25만 원과 30만 원을 더해서 55만 원, 세 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초과되는 인원에 40만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3명이면 95만 원을 세액 공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산 입양은 첫째, 둘째, 셋째인데요. 자녀와 다르게 몇 번째 자녀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자녀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몇 번째 자녀로 출산하였냐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 자녀라면 30만 원, 둘째라면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 공제받고요. 쌍둥이를 그 애 낳았다. 근데 둘째, 셋째였다. 그러면 12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목은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5가지가 있고요. 항목별로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 및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범위인데요. 5개 항목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신용카드는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차 수급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를 보시면 직계 존속, 기초수급자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다음에 요건을 보시면 나이 요건이 있는데요. 나이 요건은 보장성 보험료를 빼고 나머지는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60세 이하 부모님이나 20세 이상의 자녀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 4가지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득 요건을 보시면 소득 요건은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이 없는데요. 뒤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같은 경우는 5개 항목 모두에 해당되고요. 상세한 것을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나이 소득 요건이 없고요. 이것은 맞벌이인 경우 의료비를 서로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지출한 비용만 가능합니다. 그다음 부양 요건인데요. 기본 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비용은 본인이 받는 것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특히 의료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소득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은 누구의 부양가족이 아니고 소득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례인데요. 과세 기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소득 요건이나 부양 요건의 변화로 부양가족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본인의 부양가족이었는데 뭐 혼인을 했거나 취업을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런 경우는 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은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보시면 졸업반인 자녀가 있는데 10월 이전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한 3달 정도 급여를 받으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명의로 지출된 교육비가 공제가 안 되는데요. 1학기, 2학기 등록금을 부모님이 냈다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세액공제 적용 특례를 선택하셔서 꼭 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숙지하시고 빠지는 공제 없이 공제 많이 신청하시고 꼭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